안녕하세요. 저번에 방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방을 만들 때 필요한 창문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2개의 창문을 만들어 봤는데 하나는 원형으로 된 창문, 하나는 사각형으로 된 창문, 이렇게 2종류를 만들어 봤어요. 하나는 에미션을 넣어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해봤고, 네모 모양 창문은 밖에를 뚫어서 밖에 쪽을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 체크무늬 방이랑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방을 만들었는데, 제가 체크무늬 있는 방은 그대로 두고 나무 판자 있는 방에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방을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랑 똑같이 이렇게 색깔이 입혀져 있는 방이었죠. 그러면 여기에는 사각형 창문, 여기에는 원형 창문을 뚫어 볼게요. 우선 원형 창문부터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스무스를 안 줘가지고 약간 각이 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부터 일단 스무스를 좀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도 마찬가지로 스무스를 줘가지고 이 각진 게 없어지도록 설정할게요. 자, 맨들맨들해졌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 원형으로 창문을 뚫어 보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주시고 메쉬 실린더를 불러올게요. 자, 실린더 불러왔고요. 이쪽에다 뚫을 거니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90도를 돌려줄게요. R, X축 90도.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줄어들었고요. 자, 이거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볼게요. 저는 여기쯤에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실린더가 각져 있는 게 보여요. 이것도 스무스를 이용해서 각을 없애줍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이어진 듯한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이럴 땐 이 실린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여기 노멀스가 있는데 여기 오토 스무스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간 각진 거는 좀 사라지고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는 걸로 바뀝니다. 자, 이제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우선 내가 뚫고 싶은 벽면을 클릭을 해주시고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줄게요. 자, 이 중에서 세 번째 있는 불리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불리언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세 번째 거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빼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포이드가 있는데 내가 빼내고 싶은 물체를 클릭해 줍니다. 이 원기둥 중앙에 이렇게 노란 색깔 라인이 생기는데요. 근데 그것도 생기지만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자, 이거를 좀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기는 한데 이 실린더가 가리고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를 제거를 좀 해볼게요. 자,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을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뭔가 찌그러진 듯한 느낌으로, 뭔가 망한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벽면을 눌러주시고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노멀스 오토 스무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뭔가 찌그러진 것 같은 느낌은 사라지고 깔끔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뚫렸죠. 자, 이렇게 불린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창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꺼버린 이 실린더를 다시 켜주고 이 실린더 사이즈를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 클릭,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줍니다. 자, 이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D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ESC P를 눌러서 분해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사이즈가 그대로 떨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실린더 원형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눈도 꺼주고 렌더를 걸었을 때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꺼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창문
창문도 만들고 창틀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면은 창문이 되겠죠. 이렇게 창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창틀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요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볼게요. 자, Shift D를 이용해서 복제, 또 분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은 이게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커브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커브로 바꾸게 되면은 이 라인만 남게 되죠.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두께감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 커브 쪽으로 오셔가지고 뎁스랑 이런 걸 조절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기둥 느낌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 창틀 쪽으로 메꿔 볼게요. 이렇게 앞 뒷면이 똑같은 두께감으로 나올 수 있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원기둥에 각도가 생기는 게 보이는데,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스무스를 눌러줄게요. 자, 뭔가 맨들맨들해진 느낌으로 되죠. 자, 그런데도 아직도 뭔가 각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सब디비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창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꽤 매끈매끈거리게 잘 만들어진 것 같죠? 저는 마음에 드네요. 처음에 만들었던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창틀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 A를 눌러서 실린더를 하나 불러올게요. 자, 실린더 불러왔고 사이즈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S. 자, 두께감을 좀 맞춰주고요. 이제 길이도 맞춰야 되니까 S, Z를 눌러서 길이를 늘려줍니다. 이 정도 길이로 늘려주신 다음에 좀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 조금 짧죠? 그럼 좀 늘리면 되겠죠? 대충 이런 느낌. 자, 가운데 위치를 잘 맞춰주시고요. 자, 이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각이 좀 지어 있으니까 이것도 스무스로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게 십자가 형태로 아까 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십자가 형태로 제작을 해볼게요. Shift D를 이용해서 복제해주시고 ESC, 로테이션, Y축으로 90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십자가 형태로 창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이쪽 편에 네모 모양 창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모 모양 창문을 만들 거니까 큐브를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hift A를 눌러주시고 메쉬에서 큐브를 불러줄게요. 자, 큐브. 창문이 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자, 요 정도 사이즈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너무 각진 창문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볼게요. 탭키를 눌러주시고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자, 전체 선택해주시고 여기에서 컨트롤 B를 눌러가지고 각을 좀 줘볼게요. 내가 원하는 굵기 느낌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사각형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배치를 시켜줬고요. 자, 이렇게 통과가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이 막 생겼는데 이것도 스무스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똑같이 이 벽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모디파이어에 가셔가지고 불리언을 또 추가해 줄게요. 자, 불리언 추가. 그러면 아래에 또 불리언이 새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가셔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없애고 싶은 형태로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큐브 뒤편에 노란 색깔로 라인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잘린 건데 지금 이 큐브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이 큐브를 보이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눈이랑 렌더 카메라가 켜져 있는데 둘 다 꺼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 뒤편에 있는 창문이 보이네요. 이렇게 옆방을 볼 수 있는 창문을 뚫어줬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도 창틀을 한번 넣어줄게요. 자, 그런데 뚫린 것도 좋고 이제 밖에가 보이는 것도 좋은데 여기가 약간 각이진 느낌이 들어요. 이 각진 걸 좀 없애볼게요. 일단 우리 없애놓은 큐브를 잠깐만 켜줍니다. 자, 이 큐브 자체가 조금 각이 져 있거든요. 이거를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सब디비전을 추가해줍니다.
자, 그러면 맨들맨들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창문 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탭키를 눌러주시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가져와야겠죠. 자, 이 곡선이 시작되는 부분에 라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선택이 됐죠. 이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 Alt키를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이 라인이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D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줄게요. 그 다음 ESC P를 이용해서 분리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큐브는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를 해줄게요. 자, 큐브 꺼주시고, 자, 우리가 이 라인을 복제해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카메라의 속성까지 같이 꺼져 있어요. 요거를 켜줄게요. 자, 이 라인을 가지고 이제 창틀만 만들 건지 아니면은 창문 유리도 만들 건지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저 창문이랑 똑같게 그냥 창틀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커브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커브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두께감을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창틀을 배치를 하는데 취향에 맞게 이 창틀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저는 이 반대편까지 이 창틀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SX를 이용해서 두께감을 좀 넓혀줄게요. 자, 요 정도 느낌으로 두께감을 좀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두께감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스무스를 해줍니다. 자, 스무스. 자, 그런데도 약간 각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섭 디비전을 넣어줄게요. 요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했던 이 십자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볼게요. Shift D를 이용해서 복제해 주시고, 자, 이렇게 꺼내왔죠. R Z축 90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뒤편에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위치가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간격을 잘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자,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게 폭을 잘 봐주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컬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우선 저장을 좀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걸로 컬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닥이 우드 색깔이니까 이것도 우드 컬러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창틀 색깔부터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요런 색깔로 변경해 볼게요. 자, 변경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한번 바꿔 볼게요. 색깔을 똑같은 색깔로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바꾸고 싶은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색깔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L을 눌러서 링크 매테리얼을 눌러주시면 색깔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속성을 다른 앞전에 클릭한 오브젝트한테 다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나하나 수정하지 않고 한 번에 바꿀 수 있겠죠. 여기에는 창틀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뭐 유리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처음에 샘플로 작업을 한 것처럼 에미션을 줘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에미션으로 속성을 바꿔주고 밝기를 3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틀 2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불린을 이용해서 여기를 뚫어주고 커브를 이용해서 두께감을 줘서 창틀을 완성시켜 줬어요. 저는 지금 원형이랑 네모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의 형태로도 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의 창문 만드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